이슈토크입니다.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당선되면서 도심지에서 드론의 사업화 가능성을 시험하는 드론 실증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일찍부터 드론 산업 육성 및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부산형 드론 활용 시스템의 현주소와 함께 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테크노파크 김태균 IoT 무인이동체 실증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드론을 주제로 드론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드론은 무엇인지 또 드론 산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드론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퍼리 나는 소리를 가지고 그 이제 나는 형상을 드론으로 해서 말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드론은 간단하게 로봇의 한 형태고 네. 유인기, 무인기로 분리되는데요. 비행기를 유인기, 무인기로 분리되는데 네. 무인기의 하나의 일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예. 드론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드론을 많이 쓰이게 됐는데 예. 부산의 드론 산업의 현주소가 또 궁금하거든요. 현재 예.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산의 이제 드론 산업은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을 통해 네.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한 대표적인 사이버 물리 시스템으로 그 발전 가능성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산업은 항공, 정보통신 기술, 소프트웨어, 센서 등 첨단 기술 융합 산업이며 소프트 제작 등 첨단 시스템 개발뿐만 아니라 취미용, 영상 촬영, 국토조사, 수송, 재난 방제 등 각 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크고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은 이제 드론 관련 인프라를 유지하려고 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부산시는 해양도시관리라는 특화된 드론 활용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드론을 활용되고 있는 선도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 이렇게 선도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산학연의 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한항공 테크센터와 부산의 약 130여 개의 드론 활용 서비스 전문기업, 그리고 부산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한국해양대학교, 동아대학교, 신라대학교의 드론 연구개발 및 시범 실증 연구, 네. 그리고 이제 부산 테크노파크의 드론 관련 지원 서비스 제공이 맞물려 부산의 드론 산업 활성화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문 기업이 130여 개 정도, 예. 126곳 정도 되고 예. 대학에도 연구 개발을 참여하고 있고 예. 아무래도 드론 산업이 앞으로 더 발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또 드는데요. 예. 사실 드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파급 효과가 또 궁금한데 파급 예.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제 파급 효과라고 하면 드론은 이제 주로 과거 군사용 무인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네. 현재도 전체 시장의 한 80% 이상은 군수 시장으로 형성되어져 있고요. 네. 민수 시장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의 D사가 세계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제조의 영역을 넘어서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드론을 활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그 이제 고부가 가치 부분이 고부가 가치 시장의 형성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드론의 유지, 보수, 운용, 제작, 데이터 분석까지 패키지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인데요. 네. 이것은 최근 이제 AR, VR 그리고 5G,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과 융합되어 관련된 전후방 그리고 동방 성장 효과가 있는 드론 서비스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광범위한 곳에서 많이 쓰이고 또 파급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셨고요. 예.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부산시를 포함한 4곳을 이 드론 실증 도시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개 지자체가 참여를 해서 예. 활발하게 경쟁을 치렀다고 알고 있는데 예. 부산이 어쨌든 선정이 됐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은 드론 산업 진흥을 위해서 도시당 한 1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네. 올해는 이제 강력지자체 및 자치도를 포함한 전국 25개 신청 지역 중 부산이 4개 지역에 선정되었습니다. 네네. 사업은 이제 4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운영됩니다.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은 우선 그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드론법에
근거하며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로 촉진하기 위해 네. 드론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거나 유예 혹은 면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이제 부산시는 드론 실증 도시 공모를 위해 부산 테크노파크를 주축으로 부산시를 대표하는 드론 기업과 콘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콘소시엄에는 PNU 드론, 3S테크, SM9 스카이테크 등이 있습니다. 네. 부산시의 이제 드론 실증 도시 사업은 첨단 도시 관리에 드론을 접목하는 아이디어를 9개 단위 가업으로 통해서 네. 운영성을 검증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낙동강 생태공원 환경관리, 온천천 친수공간 대기환경 정보 제공, 서면 일대 도시 거점구역 대기환경 정보 제공, 에코델타시티 집단 에너지 관리, 금정산 및 기장 산불 감시, 드론 재난 대응팀 운영, 첨단 영하도시 지식 인프라 고도화, 해외 도시 실증, UTM 운영, 도출 등이 있습니다. 네. 특히 해외 실증은 국내 이제 지자체 단위에서는 최초로 진행되는 가업으로 네. 부산의 드론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이제 지역 내 드론 플랫폼 제조 기반 확대와 교육 산업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부산시는 이제 몽골의 수인 울란바토르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있고요. 네. 올해 9월경에 이제 부산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10여 명의 현장팀이 발견할 예정입니다. 아. 특히 서면 일대 드론 투입은 이제 미 항공우주 나사에서 제시한 네. 드론 운영 지역 난이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TCL4에 해당됩니다. TCL4는 지역에 대한 이제 복경적인 드론 실증으로 세계적인 앞선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은 이제 TCL3에 머무르져 있거든요. 네. 예. 저희가 한 단계 더 그럼 위인 건가요? 예, 이제 위를 도전한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에서 드론 산업이 쓰이네요. 어쨌든 예. 산불 발생이 되지 않는지 감시도 하고 예, 또 뭐 야간 대기 환경도 측정도 하고 예, 여러 가지에서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네.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부산 테크노파크는 전국에서 최초로 해양 도시 관리를 위한 공공기관 수요 조사와 기술 검토를 통하여 드론 실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네. 즉, 이 말은 이제 드론 활용 공공 서비스의 적합성, 경제성 등을 입증해 보이는 사업인데요. 산업부와 부산시의 지원으로 2017년도부터 4년간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본 사업을 통해 추진된 이제 대표적인 공공기관 드론 활용 사례로 부산 본부세관의 불법 밀수 행위 단속, 낙동강 관리본부의 홍수 감시, 남부 발전의 풍력 발전 설비 점검 등이 있습니다. 네네. 이 중에서 이제 부산 본부세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 테크노파크 사업을 통해 실증으로 입증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최근에 약 6억 원의 자체 드론 발주가 있어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다스 기반 글로벌 오션시티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스는 드론 에지어 서비스의 약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본 사업은 이제 본격적인 드론의 국내외 활용 시장 개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 역시 이제 산업부와 부산시 지원으로 올해부터 이제 4년간 약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부산 지역의 드론 기업 시제품을 제작하고 시연회, 전시회 지원을 위한 매년 이제 드론 챌린지 코리아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제품 제작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많이들 참여를 하나요?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한 2.5대 1, 3대 1 정도의 네. 예, 그런 규모의 이제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드론이라고 해서 꼭 드론에 이제 뭐 한정된 부분이 아니라 IoT 이제 드론과 연결될 수 있는 IoT 예, 인터넷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네. 그런 다양한 좀 폭넓게 예, 활용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좀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드론이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개발이 돼서 쓰이다가 예. 이제 일반 기업이나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예. 여러 가지로 퍼지고 있습니다. 확대가 되면서 수요도 많이 급증을 했는데 예. 부산에서는 이 드론 활용과 관련된 계획, 또 예. 제도 이런 것들은 마련이 되어 있나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도 부산시 드론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리고 부산 드론 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네. 드론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일반인이 마음껏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도록 드론 공원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 최대 산업용 드론 전시회 메카로 자리 잡은 드론쇼 코리아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드론 선도 도시로서 각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드론 활용을 권장하면서 관련 수요를 또 일으키고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 시티로 추진되고 있는 엘코데타 시티 같은 경우에는 건설 공정 현황 파악, 그리고 이제 자치구별로는 이제 토지 행정 개선, 사업장 배기가스 측정, 그리고 항만구역 미세먼지 측정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드론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나가서 이제 고리 원자력 또는 공항 부근에 안티 드론 시스템, 하이브리드 드론 운영, 그리고 선박 화재 진압 드론 시스템 등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된 드론 활용 분야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분야까지 또 개발이 되면 더 많은 곳에서 드론이 활용이 되겠군요. 예. 드론 공원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현재로서는 드론을 마음대로 날릴 수 없는 곳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드론 공원에서는 만약에 예. 조성이 된다면 예. 드론을 정말 마음껏 날릴 수 있는 예. 그런 곳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해외의 사례도 또 궁금한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모으는 거, 조정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큰 제약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론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요, 네. 이제 드론을 이제 조정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이제 퇴역한 이제 항공 조종사들을 네네. 예, 조종사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취미생활로 날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산업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네. 일종의 비행기, 아까 처음에 이제 드론에 대해서도 무인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제 비행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망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인기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유인기와 똑같은 적용을 어떻게 보면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조종상들의 이제 노하우 등을 해서 산업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 퇴역한 이제 항공 조종사 분들이 많이 좀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산업용으로 이 드론이 많이 쓰이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예, 그 12kg 이상 되는 이제 드론을 이제 조정하는 경우에는 네. 자격증이 필수로 필요한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에 부산형 드론 활용 시스템 예. 승인이 됐습니다. 그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예. 이것에 대한 성과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부산의 드론 활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드론을 꼭 필요한 부분에 이제 적재조소에 투입하여 그것을 활용한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네. 대부분 이제 드론 운영에 대해서는 또 운영의 용이성, 좀 조작의 편리함 때문에 중국 기성품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네. 부산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부산시 내에서는 국내 기술 기반의 솔루션을 적용하여 활용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이제 2018년 부산에서 개최한 이제 아프리카 개발은행 연차총회 때 소개를 하였으며 네. 아프리카 티니지의 국내 기술 기반의 드론 활용 시스템을 약 100만 불에 수출하는 성과도 달성했습니다. 티니지 현지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으로 아프리카 전역에 수요가 발생시켜 지속적인 수출 판로가 열렸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이 사례는 이제 중남미 지역으로도 확대되어 중남미 지역 국가들에서도 이제 저희 테크노파크 쪽에 제안서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네. 특히 작년에 이제 부산에서 개최된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보유한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아세안 국가에도 이제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정적인 이제 국내 수요를 넘어 해외 판로 개척은 드론 산업 활성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활용이 된다면 해외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 그만큼 네. 또 우리나라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론 산업 성장 같은 경우는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께서는 드론 산업의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드론 산업은 이제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송 부분의 네. 기술력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뭐
이미 이제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며 네. 아직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틈새 영역이라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좀 볼 수 있고요. 도심 지역에서 이제 배송을 위해 드론이 운영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의 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궁극적으로는 네. 배송을 넘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PAV 시장 등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우리나라에 이제 현대, 하나 등 국내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고요. 네. 우버, 에어버스, 보잉 등 세계 선도 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시장성을 확신하는 저는 근거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기업들도 많이 이 분야에 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저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현재 초경량 무입 비행 장치의 경우 야간 비행, 비가시권 비행, 고도 150m 이상 등 많은 규제 사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이제 국가 보안 시설, 공항이나 원전 부근에 이제 원칙적으로 비행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정부는 이제 이런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시범적으로 비행 허가를 하고 있고 기업들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규제도 규제이지만 이제 여기에 맞춰서 기술력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네. 다시 안정성 문제로 규제가 강화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이제 절실한 실정이고요. 네. 우리 이제 부산 테크노파크도 이러한 부분을 기업의 입장에서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기획과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안전성을 겸비한 발전이 있어야겠고 또 예. 이에 맞춰서 규제가 좀 완화돼야 되겠다라는 예,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도 이 드론 산업이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앞으로 그래도 또 처리해야 될 방금 드린 질문과도 좀 비슷한 유사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예. 처리해야 될 과제들도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의 과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드론 산업의 이제 성장과 발전에 따른 기대 효과가 큰 만큼 네. 거기에 따른 이제 다른 이면도 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네. 우선 드론 사고에 대한 뭐 인명 피해와 재산의 이제 손해, 그리고 드론의 정보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네. 그리고 뭐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그리고 또 국가 주요 시설 파괴 부분에 대한 이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네. 드론에 대하여 이제 드론법을 비롯해서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이 규율하고 있으나 드론의 안전한 운영과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법적 흥점이 있거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네. 이에 대한 이제 법적 보완이 좀 필요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일본, 이제 독일, 중국 등의 관련 법규에 대한 비교 법적 검토를 해보고 드론 산업 육성 및 발전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제 실효적인 합리적인 규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또 그뿐 아니라 이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생활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제 법률의 재개정을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예. 전문 인력 양성, 드론 산업과 관련해서 전문 인력 양성에도 또 힘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 인력 양성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나 대학과 이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이제 교육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자격 제도라든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공공기관이나 학교를 또 벗어나서 일반 기업들도 이제 교육 관련 기업들도 많은 창업을 통해서 드론 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드론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부산도 이 드론 산업이 발전돼서 또 새로운 부산의 모습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